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 신문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체코에 가가지고 또 이재용 등 이제 우리 기업들 회장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체코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했던 거 일부 이제 다른 뭐 조금 문제를 제기한 뭐 회사도 있었지만은 그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체코하고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유럽 쪽으로 뭐 교육을 갖다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이제 정상회담이 된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원전 야당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해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몰랐었는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부분을 다뤘네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 원 잭팟이라는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의 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최대 4기를 짓는 24조 원 규모 사업으로 2009년 UAE 원전 아랍에미레이트즈 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쾌거다. UAE 20조 원이었네요. 그때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쳤다. 체코는 중동 사막에서도 한치오차나 지연 없이 원전을 건설 운용한 우리 기술 시공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그 UAE에 우리가 지어놓은 원전의 가동 이 상태를 보면서 체코도 아마 그 우리 기술을 갖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체코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원전 사업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도 희망했다. 덤핑 수출이란 주장 역시 사실과 멀다. 우리가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비를 제시했지만 이는 우리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의 한 45%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애곡이다. 또 건설비 못지않게 비중이 큰 유지 운영에서도 우리 경쟁력이 높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원전 사업의 세계다. 앞으로 체코에서 원전 사업을 추가로 따낼 수도 있다. 이걸 덤핑이라는 것은 원전 사업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이번에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요구로 종래 해소될 것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를 대묘외교 마찰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야당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연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했고 비전문가들을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선언문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였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까지 조작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쾌거를 해방로이라 한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원전에 대한 제재와 중국 업체 배제 이유로 우리 원전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차가 작년에 기아였죠. 올해 그 세계 차로 선정됐었고, 우리 삼성이라든가 하나, LG, 또 원전 쪽에는 두산입니까 지금? 두산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또 담수 무슨 발전인가 그것도 굉장히 그 중동 쪽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김건희 여사의 특별
300만 원짜리 백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피해 주민들을 도우려다가 아쉽게도 사망했던 우리 해병, 이런 부분은 그냥 검찰, 경찰, 또 그것도 아쉽다면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하면 되죠. 이걸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외국 가가지고 원전 수지해온 이런 대통령 애교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다행스럽게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사설 같은 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방송일 같은 데 보면 잊어버리고 금방 알고 있다가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면 그쪽으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중앙일간지가 정론을 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이래야 나라 전체가 좀 안정되고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지금 얘기된 거 아까 내가 잠깐 거론했지만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기소하고 결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죄가 없으면 빨리 무죄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도록 해주고, 죄가 있으면 이재명이 아닌 누구라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법을 집행을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지. 국민들은 빵 한 조각 조금 배고파서 훔치는 사람도 옛날에 보니까 70대 노인인가 바로 그냥 구속했더만, 지금 풀어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일반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런 회사들 하는데 조금만 하면 행정 과태료로 해가지고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물리고, 나라를 갖다가 온갖 특혜를 다 받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4년간 국회의원하고 또 나 출마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있고,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서민들 쪽으로 눈 돌리지 말고 검찰, 법원은 좀 나라를 위해서 이임 받아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행사를 하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중앙일보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지하되 그랬던데,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부 공자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유죄 추정 원칙을 갖다가 유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죄가 있으면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업무를 정지시켜 놓고 무죄를 확정받으면 다시 공직에 복귀시켜 주는 거죠.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변호사도 될 돈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도 참 힘들고 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줘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수억씩 돈을 투자해가지고 변호사 다 쓸 수 있고 먹고 살기 충분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시켜 놨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분들 법률 어디 보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 올렸지만은 일반 선진국보다도 무지하게 많은 법률을 갖다 만들어내던데, 그런 법률보다도 꼭 필요한 이런 법률, 공직자들은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을 시키고 그의 일반 국민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시켜야 된다. 물론 공직자 중에서도 하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업무 단위화하는 공무를 갖다 정지시키고, 무죄를 받았을 때 다시 공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보다도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 더구나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는 진짜 좀 정론을 펼쳐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려하고 혼돈스러워 하더라도 우리 언론에서 오늘 나는 정말로 우리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중앙일보가 감사한 게 맞아요. 이재명에 만약에 죄가 없으면 빨리 무죄를 줘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원전 야당들 이제 이렇게 수출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이걸 빨리 정확하게 해설을 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저 사람들 저런 행동하면 안 되겠네 라고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신문에서 이걸 갖다 정확하게 짚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우리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